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명절 연휴 전날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명절 계획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건 대단히 식상할 줄 네. 믿습니다. 매년 명절 계획이 물어보는구나. 그냥 예. 일입니다. 일. 가사. 그래요. 선거 앞두고 박원석 의장님 저는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 하시고. 그렇군요. 예. 당일날만 네. 설 당일날만 아침에 새벽에 잽싸게 가서 사진 내고 처갓집 갔다가 바로 아이고. 올라와요. 오늘 어떻게 서울역 좀 다녀오셨나요? 아니 오늘 서울역은 네. 중앙당에서 갔고 아, 저는 중앙당에서 지역에서 아침 6시 40분부터 행신역. 행신역을 시작으로 지역을 이제 바닥을 정의당은 휩쓸고 서울역 가셨어요? 용산역 가셨어요? 서울역 갔어요. 서울역? 네, 용산역은 민주당에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여기 서울역 지금 갔거든요. 오늘 악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 손가락이 좀 부었어요. 아이고, 그 정도로. 이 세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남성. 감사하긴 한데 아니, 아니, 그 정도로 세게 손가락 잡아요? 부었어. 어머 완전 부으셨네. 박근혜 됐어. 박근혜. 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악수를 하면 손을 피해. 예. 그게 너무 일부러 아팠어.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혹시 그 악수를 세게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예, 있어서 예. 저는 살짝 잡거든요. 네네. 근데 상대가 세게 잡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감사하긴 한데 정의당 박원석입니다. 정의당이야?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 김종대 형님은 손이 이렇게 저기 좀 굉장히 좀 연약하세요. 그래 얼굴과 예. 달리? 꽉 잡으면은 정말 너무 아파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슬쩍 터치만 해. 터치만. 저도 이렇게 손만 얹이는 아니, 우리- 세게 잡는 분 계시죠? 우리 이번에 교황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세게 잡으면 때리면 되죠. 그게 아파서 자기도 모르. 아, 세게 잡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니 교황님도 아파가지고 근데 사람이잖아요. 못 참고 때리. 저는 누가 손 잡을 때가 특히 관료들 그러는데 손까지도 안 잡고 약간 손 끝에만 손가락만 이렇게 걸치면서 싹 잡고 말면 네. 기분 되게 나쁘던데 나쁘지. 뭔가 악수 안 하는 것 같고 나쁘지.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래서 잡는구나. 유권자랑 악수할 때는 악수하고 손을 먼저 빼면은 좀 실례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빼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 사이 옆에 막 사람이 지나가. 그럼 나는 먼저 빼고 빨리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난점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이야? 몇 번째 출마야? 두 번째 제초거든요. 아유 그럼 뭐. 예. 자 그래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 이번에 출마를 못 하셔가지고. 아 저는 그래도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세요? 네. 지역 그래- 구민한테? 예, 지역 예. 인사하고 지역 돌고 예. 어제도 노인정 쫙 돌았고요. 아이고. 왜냐하면 지역을 끝까지 지켜야 예. 좋은 사람이 와도 되지. 제가 만약에 한동안 지역을 비우잖아요. 그렇죠. 티가 그러면 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분은 제가 손잡고 다녀줘야지. 안 그러면 정착을 못 하죠. 근데 아이고. 제가 입으로 이 사람 뽑아주세요 하면 잘 안 되죠. 그냥 소개만.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 저기 주광덕이에요, 상대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직계 존비속만 할 수 있습니다. 아. 부인하고. 아, 우리 뽑아주세요. 배우자, 이거는? 배우자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건 몰라도 몰랐네요. 있어요. 예. 왜냐면 이번에, 예, 예. 지금은 아직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시작되면 우리 찍어달라고 막 그렇게 유세하겠죠. 유세를 아, 해야죠. 오늘 예. 그 제 선거 사무실 뒤편에 음. 칼국수 집이 있어서 네. 행신동에 행신 2동에 있는 칼국수 집에 있어서 네. 거기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낮에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 사모님이 이 김용민 TV 애청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 부심할 때 꼭 본다고. 아이고, 어머 그럼 세상에. 인사 좀 하세요. 그분께. 호박 칼국수 집입니다. 호박 칼국수. 예, 이제 호박. 한표 벗었네요. 네. 예, 제가 인사- 한표 사장님, 벗었습니다. 저 사장님 사모님 오늘 아주 점심 때 잘 먹었습니다. 호박 칼국수 꼭 대박 나시도록 김용민 TV에서 책임지고 선전해드릴 겁니다. 제 선거 전에 한번 갑니다. 호박 칼국수. 네, 호박칼국수 예, 응원합니다. 5표 얻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어때 자. 김성현 보좌관님은? 소장님, 소장님. 아, 소장님. 예, 보좌관님은 이제 예, 국민보좌관 조락이죠. 오른소리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때 네. 선거 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지금 뭐 결정된 게 없으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의 선거는 네네. 사실 박원석 의원님 정도 되면 지금부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을 알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가는데 수도권의 선거는 구도로 갈라져요. 고시기 구도. 구도로. 그런데 예, 예. 이제 박원석 의원님 워낙 성실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당이 작으니까 구도에서 한번 밀려나면은 끝이거든. 아, 그래요. 지금부터 차지를- 안 예. 밀려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야. 구도를 잡으시는군요, 이제. 예, 그렇군요. 아, 어떻게 최민희 의원님은 집안일 설날에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좀 저는 궁금해요, 이제 그것도. 예. 그 지짐을 제가 늘 해가요. 오, 저희 그렇지. 시댁에 가실 때. 시댁에 갈 때 시집에 갈 때 우리는 음식을
장치를 나눠서 해가요. 늘. 아, 그렇군요. 제가 시집 오고 5년 후부터 그걸 정착시켰어요.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 바쁜 제가 찌짐을 맡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찌짐만 남았어. 네네. 그래갖고 찌짐을 꼭 제가 해가죠. 아, 저는 근데 최민희 의원님 같은 집안이면은 함부로 최 의원님한테 일을 못 시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느낌이. 안 그래요? 집에선 그냥 예. 평범한 며느리고.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좀 화목하질 않죠. 자, 그래요.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그럼 지금 스탠바이 상태. 예, 뭐 그냥 옳은 소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목포엔 안 나갑니까? 목포를 제가 목포를 어떻게 나가요? 왜 그? 제가 외할머니라도 목포분이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네. 예. 그런 거 지역색이 절대 하면 안 강해서? 돼요. 예. 연고 있는 데 가요. 아니면 아니 수도권. 손혜원 보좌관을 했으니까. 그 연고로 그건 피가 좀 섞여야지. 아니 지금 손혜원 의원한테 목포 출마자들이 줄 서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들 한 번씩 왔다 가시고 두 번씩 왔다 가시고 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은 생각이 예. 나서 예. 박지원 대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네. 김종인 대표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자기들과 김종인 대표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봤어요. 네. 저 아니, 들었어요. 새로운 그림이네요. 또. 그랬는데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누굽니까? 아무 때나 생각나면 아무한테나 전화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보고 네. 오늘 점심 때 이제 손혜원 의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네. 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침에 전화를 했대요. 그 김종인 박사한테. 아 그래요? 김종인 박사님. 오. 그 박지원한테 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언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데 난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봐요. 아니 그럼 누가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나 뭔가 궁금한데. 그 얘기를 그러면? 예.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종인 박사가 잘 아는 분이 이랑 만나기로 해서 둘이 만나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자리에 갑자기 박지원이 그 중간에 들어왔대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가 할 얘기를 막 뭐 요즘 정책이랑 막 몇 분을 얘기하더니 그 인사하고 그냥 쓱 일어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박사 너무 불쾌해서 그 친구분한테 그 상대방 분한테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로 왔냐 이렇게 했더니 아 내가 오라고 초대한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김종인 박사님 만난다고 제가 얘기만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김종인 대표하고 자기하고 뭔가 얘기를 좀 긴밀하게 해서 정치개혁 관련해서 제3당 이런 논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종인 박사가 머리 끝까지 열이 나갖고 손혜원 의원한테 사방팔방에다가 자기랑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남이랑 하는 미팅 자리에 무례하게 들어와서 잠깐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나간 사람이라고 왜 뉴스공장 가서 그런 얘기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엄청나게 아침부터 화를 내셨다고. 그 그래서 내용은- 예, 뉴스공장의 오보를 저희가 김영민에서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일단 한번 던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으면 맞는 아니, 거고 아니, 아니면 그 맞는 그러니까 거죠. 눈 한 번 마주쳤는데 예. 결혼할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도의 계산이고요. 아, 고도의 그리고, 계산입니까?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손혜원 의원님은 아직도 김종인하고 뭐 연락합니까? 원래 친하시고 김종인 옹하고? 원래 친하시고 계속 친하세요. 예.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을 다 아니, 개인적인 겪고 관계를 끊을 뭐 이런 사이는 아니라서. 예. 우리 아니 윤소아 일 있으면 전화한다니까요. 우리 윤소아 의원은 손혜원 의원이 본인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다 얘기됐다고 아 그건 제가 얘기가 카메라 다 꺼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지로 줘. 카톡 보내 카톡. 증거로 알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예, 예. 아니, 역시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이라 그런 약간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저 여영복 의원 내려가요.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돌기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또 좀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창녕 우포 가마솥 적양파. 네, 적양파. 그 빨간색 양파. 그렇죠. 자색 그렇습니다. 양파라 그러죠. 자색 양파. 자색 양파.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먹는 순간 그동안 먹은 양파즙은 더 이상 못 먹어요. 전 그동안 양파즙이니 많이 먹었는데 먹고 나서 뒷맛이 정말. 근데 모든 양파즙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하여간 그동안 양파즙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맛입니다. 너무 달달하고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문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어떤 분이 자 양파 좋은 건 아는데 미량의 영양소 파괴를 이유로 생 양파를 상복하기에는 항상 먹기에는 번거롭기도 하고 위에도 부담이 돼서 절충한 방법으로 즙으로 복용하는 건데요. 더구나 자색 양파에 오가피, 참솔잎, 뽕잎 등 혼합 비율도 적절하고 물을 이용해서 추출하지 않는 방식도
마음에 듭니다. 향이 전혀 안 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좋다니 기대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첨가물 제로, 오직 창녕에서 갓 수확한 적 양파와 국내산 뽕잎, 참솔잎, 가시오가 피만으로 진하게 우려낸 진액입니다. 네, 자, 맛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양파와 솔잎, 뽕잎, 가시오가피 등의 재료만 생각하면 쓰거나 말 것 같지만, 야, 요거 전혀. 지금 저 깜짝 이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또 절묘하게 또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지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놀라울 정도로 양파가? 예.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예. 제대로 익은 싱싱한 적 양파를 좋다, 이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 반찬이나 밑반찬이나 이런 거 해봐야 재료가 별로면 그건 맛이 없죠? 예. 먹으나 마나요. 그렇습니다. 자, 예. 게다가 가마솥에 달여서 양파 특유의 향을 잡았습니다. 아, 가마솥 적양파, 그래서 가마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양파즙은 어떻게 달이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 양파를 물에 넣어서 우릴 경우 양파의 불용성 성분들은 제대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마솥 적 양파 진액은 이 물 한 방울도 없이 오직 적 양파를 껍질째 통째로 넣어서 10시간 동안 달입니다. 아, 그냥 그거 물을 안 넣고. 예. 오, 신기하네. 자, 그래요. 적 양파의 껍질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 주는 퀘르세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일반 양파보다 320배나 많이 있어서 가마솥 적 양파즙처럼 껍질째 통째로 달였을 때 더욱 몸에 좋습니다. 그러네. 자, 이거 50호, 네네. 50호, 창녕 5호 가마솥 적 양파 진액 50호 35,000원. 35,000원이요? 야, 세상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창녕 5호 가마솥 적 양파 진액 50호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호면은 거의 뭐 두 이거 달 진짜 치잖아요. 맛있어요. 저는 예, 무서워서 예. 사실은 아주 조금 못 드셨어요? 무서워서 오. 혹시 그 양파가 이렇게 맵거든요. 맞아요. 근데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는 진짜 맛있네요. 먹고 트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양파즙 먹고 트름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도 약간 기분 나쁘거든. 근데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옆 사람의 진짜 부캐가 나면 주는 웃겨. 냄새가 없어요. 갑자기 예. 야, 이건 또 원샷 때리시네. 저는 양파를 좋아합니다. 특히 생양파를 먹을 정도예요. 와, 그래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이거. 이거 뭐가 그런데 들어갔길래 이래? 그게 야.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살라고. 굉장히 왜냐면 부드럽고 고소해. 네, 양파가 지방질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양파를 먹으면 네. 소화가 잘 돼요. 맞아요. 예. 네. 그 양파를 어떻게 먹더라도 좋대요. 구워 먹든 그걸 쌈장에 찍어 먹고. 그렇지. 예, 예. 날걸로 먹든. 그 쪄먹든. 한국 사람의 양파 섭취량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죠. 오. 중국보다 더 높아졌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즙이나 이런 이제 가공된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또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잖아요. 사과처럼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일단 전국에 중국집이 몇 개예요. 아. 거기 가면 늘 양파가 나오잖아. 간짜장에 양파가 거의 3분의 2죠. 예. 오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양파는 너무 맛있어요. 이 양파를 먹으니 몸에 좋고 맛있고. 내일 예. 500g이 빠질 것 같은데. 아이 좋습니다. 자, 이게 그래요. 양파가 요 노란 양파가 있고 이 빨간 양파가 있는데 그 뭐 집에서 기본적으로 요리해 드신 분들 알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까봐 노란 양파가 더 맵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씹을 때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좀 맛이 강하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구워 먹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생으로 먹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쓰리죠. 요 적양파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달고 그다음에 맛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적양파가 원래 그래서 샌드위치 싸 먹을 때는 양파를 생걸로 넣을 때는 노란 양파에 비해서는 적양파가 훨씬 더 달고 맛있어서 씹을 때도 맛도 이제 훨씬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를 다렸기 때문에 그냥 양파에 비해서 냄새 훨씬 덜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뭐 달인 거 전문은 아니라서 근데 적양파가 그냥 양파보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훨씬 비싸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먹기도 맛있어요. 샐러드 같은 데 넣어 먹을 때도 노란 양파 안 넣지만 이 적양파는 썰어서 넣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냄새가 안 나가지고 좋네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찾으신 분들은 경남에 가면 이 양파 재배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모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양파를 잡고 씹어 먹는 거예요. 사과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매울 텐데. 그래 한 애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딴 애도
모여서 먹는 거 진짜로 이렇게 먹고 커요. 그 마치 지역 과일 애들이. 먹듯이. 네, 과일처럼. 아이들은 건강하겠네요. 그게 예. 적양파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알겠습니다. 다른 양파, 흰색 양파보다 좀 덜 매운가 보네요. 네네네 덜 매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이제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고요. 네. 80일도 안 남았죠? 85, 84. 예. 네. 근데 오늘 19금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뭘로 오늘 갈까요? 경찰이요. 혹시 경찰이- 성매매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늘 이렇게 좀 우아하게 살아야 되고 품격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온 이 기사는 보도는 네.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 이후에 그 검사가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근데 경찰이 그냥 뭐 특히 이게 찍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돌다가 급습해. 단속. 예, 급습해가지고 단속을 했어요. 채팅방을 그러니까 확인하다가 그냥 채팅방 확인하다가 그냥 단속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불신한 그래갖고 사- 예.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성매매 하다가 예. 그것도 미성년자. 미성년자예요? 아 그래요? 미성년자인 거죠? 그건 라는 미성년자인데 못 들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성년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확인해봐야 되고요. 검사, 현직 검사라는 거죠?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가 이제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그 여성을 성매매하다가 그 여성하고 그 검사가 현장에서 검거돼서 조서 쓰고 귀가를 한 상태죠. 이거 현재. 빼박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예. 건 다시 재소환해서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그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이구, 예, 응하지 검사라서. 않는데 예, 그 이유는 공수처법 통과된 걸 모르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게 아닐까. 취해서 설마 망가고. 제가 생각에는 공수처법은 통과됐는데 법안 시행까지는 6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6개월 안에. 마지막 찬스다 생각하고 저는 아주 예전에도 이제 성매매 검사 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성추행 검사. 별로 처벌 안 받죠. 예, 그런 분들이 처벌 안 받고 기소도 안 당하고 기소돼 봤자 뭐 쉽게 풀려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럴 수가 있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그래서 검사 기소율이 0.12%? 뭐 그 정도잖아요. 굉장히 네네. 낮아요. 그래서 이제 서지현 검사가 이번에 보직 발령을 법무부로 새로 받았는데 양성평등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 관련돼서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서지현 검사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전 일을 잘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 정말 어이없는 건 그 한 기자인데 법조 출입 기자예요. 최근에 뭐 이런 관련돼서 글을 많이 쓰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법조 출입 기자인데 이제 뭐 일종의 검사 편이죠. 휴직하고 SNS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를 이제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비판을 하면서 뭐 성폭력 피해자도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나서 병가를 낸 다음에 멀쩡한 몸으로 다른 데 가서 강연하고 다니고 SNS에다 글 남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직 검사들에게 수사를 가중시키는 피해를 가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냐. 그리고 저렇게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느냐는 식의 비아냥을 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믿겨지지가 않는 게 그 병가가 난 것을 어디 팔다리가 부러져서 낸 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성추행한 검사조차 처벌이 안 되고 본인을 좌천시키는 그 검찰 조직 내에 있기 힘들어서 병가를 내고 그런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닌 서지현 검사한테 게으르느니 뭐 그래도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검사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좀 믿겨지지가 않고 어쨌건 서지현 검사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법원 출입 기자고 검사들이 짬짬해서 지금까지 이 법원 기사를 쏟아내겠다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씁쓸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마포 오피스텔에서 적발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혹시 미성년자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재소환 야, 시켰다는 야,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검사 나를 건드리겠어? 이 마인드에 지금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검사도 예. 아니고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네요. 아, 간부급이에요? 어머, 그래요? 서울에 파견 근무 중이고 예.
마포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많네요. 마포경찰서 바로 건너편. 근데 그 오피스텔이 그 전에도 관련된 건으로 적발이 됐던 전례가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피스텔 지하에 목욕탕 있는 그 오피스텔 말이죠. 사우나 있는. 그렇게 마포경찰서 디테일하게 건너편에. 아니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왼편에 4층짜리, 5층짜리 건물에 말지가 있었거든요. 아, 85년에. 예, 예, 근데 예. 아직도 그러니까 그 이게 건물이 이렇게 된 있더라고요. 거군요. 채팅 앱을 네.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서 쭉 그렇죠. 스크린을 하다가 네. 뭔가 이게 성매매 정황이 그렇죠. 예. 포착이 예, 돼서 맞습니다. 바로 현장을 출동을 급습을 한 해가지고 거죠. 현장에서 급습을 한 거네요. 뭐 406호 뭐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현장을 급습한 건데 거기서 검사가 발견된 거죠. 그럼 이거는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소환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뭐 요청을 하겠죠. 예. 순천지청 소속 간부급 검사래요. 그럼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넘길 거 아닙니까? 검찰로 넘기는 건 아니고 네네. 아직도 검찰에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요? 직접 예, 예. 수사권도 아직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아직 그렇기 시행이 안 때문에 됐으니까 법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빨리 이제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수사 얘기 안 나오게.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수사 이 건 지휘권을 같은 경우는 발동하죠. 제가 보기에는 일벌백계한 심정을 쳐내겠죠. 지금 이런 그렇죠. 판에도 네. 이걸 감춰주다가는 뭐 검찰 개혁에 명분만 더해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문화지체 현상이 너무 심각한 그런 검사였고 아주 호된 단호한 그런 법의 심판을 정신 받아야겠습니다. 차려야죠. 예.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오늘 중간 간부 인사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사는 보복이다. 음, 원래 그런 거예요. 인사는 보복이에요. 그렇죠. 문민 통제를 하려면은 왜요? 지금 이 얘기는 긍정적인 보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아니 인사권 가지고 보복도 안 하려면 인사권 왜 가져?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예. 어디 가세요? 아 저기 뭐 좀 먹으려고. 오늘 이게 양파즙 갖고는 좀 너무 부실해서. 배고프시구나. 아니 뭐 먹을 때 얘기하고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지. 말씀하세요. 계속 자, 말씀하세요. 그럼 조심스럽게 나와요. 우리 김용민 PD님은 계속 드시고 예. 우리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사단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뭐가 생각났냐? 하나회가 전 생각이 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뭐 그 군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하나회가 중심이 돼서 12.12 쿠데타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해서 해체해버렸죠.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이거는 윤석열 쿠데타래요. 그럼 제가 무슨 쿠데타예요 이게 검찰에 무슨 그런 사조직이 있어 하나회야 그랬는데 실제로 저는 그 상갓집에서 했던 그 추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기자도 맞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 한 명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기자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얘기를. 네. 그럼 거기는 뭐 독재 검사들은 뭐 다 아니 기자는 두세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독재 체제인가? 그런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네가 검사냐 이게 말이 됩니까? 상갓집에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노태우, 김복동 뭐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 끼리끼리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저는 이번 인사를 할 때 추미애 우리 장관은 하나회를 해체하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 수권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 1명, 울산 선거 개입권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 1명 빼고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천 학살, 아니 공천이란다. 요즘 선거도 되니까 공천밖에 생각나. 이게 인사 학살이다. 뭐 제2의 뭐 검찰 학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말이 표면적으로 틀리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부터 4차장을 싹 바꿨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치적 시그널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키겠다는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맞고 그리고 그 더 사실은 그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옷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라. 윤석열 총장한테. 옷 벗어라. 저 정도면 옷 벗는 게 그런 뜻은 그동안의 아닌 검찰의 걸로. 관례였어요. 아, 윤석열은 안 벗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버티기 아니, 뭐 잘하시나요? 그런 예. 뜻도 아닌 것으로. 아니, 난 아무리 봐도 그런 뜻으로 볼 게 안 근데 보이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사실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뭐냐하면 처음에 윤석열 청장이 취임한 다음에 인사를 할 때 공안, 형사, 공판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획통으로 해서 자기가 친히 아끼는 사람만 공안 담당도 기획을 꼽고 이 공판 담당도 기획을 꼽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사단을 다 꾸려놓을 때 사실은 그때 재가를 해줬잖아요. 원래라고 하면 그렇게 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제동을 그때 한번 걸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는 파격적이거나 학살이라고 그러니까 학살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검찰의 입장이 아니고 검찰 특수부에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다 못 먹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이고 그래서 이것이 검란으로 이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하고 공판부가 좀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대한변협이 이 뭐라 그러죠?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높은 점수를 줬던 일선 검사들을 전부 다 승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치하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대한변협하고 문재인 정부 혹은 법무부가 사이가 좋겠구나 안 싶으시겠지만 좋죠. 님 그 지난번에 우리 공수처 할 때 네. 대한변협의 전현직 회장 전원이 공수처 반대하는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나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서 이제 정말로 승진해야 되고 정말 안에서 빛나야 되는 묵묵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었던 검사들을 세워준 것. 그것으로 검사들의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노려서 기획통들은 너무 그 빠르게 왔던 사람들을 좀 흩어놓은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저기 취재한 거 좀 몇 개 불러드릴게요. 네네. 지금 언론에서 이번 검찰 인사를 검찰 전체에 대한 학살로 표현했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윤석열의 사단, 잘못된 사단에 대한 학살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다. 라면서 속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다수라고 합니다. 언론 분위기와는 좀 그렇죠. 다르다. 그다음에 대한변협,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조직 내외에서 신망을 받아온 형사, 공판, 인권 분야의 우수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써주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형사부 검사들의 존경과 신앙을 받아온 인사가 있는데 그분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발탁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검사들에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 검사들이 감찰 분야에 전진 배치됐잖아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 라인이 보직을 차지해서 검찰 중간 간부들이 무더기 사직했는데 이게 마치 뭐 정권에 대해서 뭐 그런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윤석열 사단에 대한 반감이 내부에 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그 네. 학교 다녀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일부가 뭔가 독식하고 끼리끼리 해먹으면 네. 정말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방송국도 그래요. 예, 비슷합니다. 아, 방송국도 그렇죠.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라인 내부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냐? 내부에서도 이거보다 더 큰 물갈이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더 큰 싸그리 싹싹 다. 그런데 일부 윤 총장 의견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제일 중요하게는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두 명. 수사를 하는 실무자들을 남겨놨어요. 예, 이정섭 부장하고 김태은 부장 이 두 명을 남겨놨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그 담당 검사는 바꿔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러고 나면 늘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은 인사권도 없는데 그 라인에서 우리 빠져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허탈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길 챙겨야죠. 예, 예.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언론 분위기와는 달리 이 파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사실 검찰이 고질적 인사 병폐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이 총장이 되면 그 라인이 쫙 누가 되면 그 라인이 쫙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의 그 라인이 되게 심하다고 자기 합니다. 사람 꽂아놓기가 있는 거죠. 일부 예. 조폭 문화와 정말 비슷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번 기회에 좀 고쳐질까 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고위직 검사장급 인사 났을 때도 그 인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아까 우리 이제 김성애 소장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그때 인사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인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통한테 다 밀어주는. 자기 측근과 특수통 중심으로 독식 인사를 해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대놓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의 약점이죠.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란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윤석열 자체가 인사를 전형했기 때문에 네네. 그 인사 전형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누적되어 있는 불만을 정확히 정상화한 거죠. 건드리면서 역량 있는 내지는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일부 중간중간 배치를 하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그 윤석열 사전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그에 대해서 뭐 크게 이게 뭐 검찰 네. 전체로 확산이 안 되는 네. 이제 기쁜 소식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다음번 인사는 2020년 7월 총선을 치른 다음에 있다는 거. 아, 그래요? 예, 그럼 공수처 출범할 시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김용민 PD가 배도 고프고 그래서 지금 저 먹을 게 없나 봐. 먹을 게 아니 그게 없어. 아니라 어떡해요? 지금 제가 좋은 모습 보고 자꾸 웃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안쓰러워.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지금 막 졸음이 막 네. 감기는 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 예. 김용민이가 아침 내내 콜록콜록한 거 보셨고 그렇군요. 너무 이해를 애잔해. 해주세요. 아니, 감기약 먹으면 먹고 왜 이건 왜 먹어요 그러면? 아니, 감기약 배고파. 먹으면. 아니 오늘 저걸 할 걸 그랬어. 그 진액. 오가피아나 뭐였나 그 먹으면 잠 오는 잠 책 우리 오는 지난번에 먹었던 거. 그럼 우리 다 그거 하자. 방송할 걸. 다 하자. 아 보낭친 이노큐. 이노큐. 아 이거 먹으면 보왕치 잠이 이렇게. 깨요? 예. 잠이 안 깨요. 아, 네. 왜 먹이라고 그러면- 야, 자는 것보다 네.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먹으면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는군요. 예. 아유 얘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애잔해서 그래요. 애잔해서. 애잔해야 돼요. 제가 애잔합니다. 아주.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검찰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아예 그 정상화 끝났어, 과정으로 끝났어. 좀 그렇게 되겠네. 진짜 밥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진짜. 모든 인사 뒤에 웃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쩔 수가 그리고 없네요. 그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 다 사면 될 거라 그러다 사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맞아요. 아, 웃으면 안 예, 되는데 예. 그러네요. 아 맞습니다. 저도 개콘 나오면서 제 자리를 또 후배들이 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원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예, 예. 있어요. 예, 예. 후생이 가외. 맞아요. 후배가 가장 무섭다. 아니 황현희 씨가 개콘 나오고 개콘 망한 거 아니야? 아,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황현이 때 재밌었어. 재밌었지. 그럼요. 재밌었어요. 저희 때 그리고 좋았죠. 예, 예. 문익환 목사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나는 가고 너는 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세상 진짜. 이치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버티겠습니다. 아니 빨리 저기 쫙 잡고 버티고 어디 있어야지. 좋은 데에서 나가야지. 아 김성애 보좌관님 계실 때 보좌관이셨다가 그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것도 누군가 또 보좌관이 채우지. 수석 보좌관이 나오고. 제가 그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겠는데 제가 나오면서 전 직원 1계급 특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자리씩. 심지어 인턴도 부급이 됐어. 예, 그래서 예, 예.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희 반. 아 예. 재밌네요. 모든 예. 인사 뒤에 웃는 자들이 아, 있어. 그러니까요. 한 네, 명이 네, 나가고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아니 근데 그 저기 뭐야 수원지검에다가 저 추미애 수사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직권남용? 돌아가는 겁니까? 어? 뭐 고발이 그쪽으로 지금 배당이 됐나 보죠. 아니 고발이 들어왔으면 수사한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나경원 지금 10번 고발이 들어갔는데 아니 저 수사가 생기부요. 생기부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주광덕 완전히 아니 의원 그런데도 못하는 거야. 뭐 지금 자기 재판하는 재판부도 수사하는 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저는 미친 뭐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정상화가 거죠. 되겠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한동안 갑니다. 우리가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사실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청을 했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이 정당한 인사권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자들은 또 누구이며 그걸 고발했다고 또 수사를 하겠다는 배당하는 것도 이게 웃기네요. 배당하는 것도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 최강욱 비서관 기소한 건. 그 건도 지검장이 보기엔 기소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검장을 패스하고 총장이 직접 나서서 오직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다. 그러니까 일단 엄청 큰일인 것 같잖아요. 착시. 그게 아니라 내용이 조국 장관 아들이 2017년 초에 그 최강욱 변호사 시절에 그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는 겁니다. 심부름도 하고 원서 이 자료 정리도 하고. 그런데 지금 검찰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이 로펌에 있다가 그만둔 여성, 애를 키우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조 장관의 아들인데 이름을 대면서 누구를 아느냐?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끊자마자 아싸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현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조국 교수를 닮아서 키가 크고 훤칠한 그 아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물어봐. 환장한 노릇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거지로 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는 그 착시 현상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소 쿠데타라고 최강욱 비서관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소 쿠데타고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든 인턴 그 확인서를 조국 교수가 직접 위조한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최강욱 비서관을 수차례 검찰도 소환이라고 하죠. 걔네는 소환할 자격이 없어요.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강욱 비서관이 무려 50장에 걸친 서면 답변을 보낸 바가 있고 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직자를 피의자로 전환할 때는 공직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3차례의 이 소환조사,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사건 번호가 수재라고 써 있습니다. 수재. 네. 수재가 있고 형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내기 힘든데 수재는 뭐냐 하면 입건이 안 된 건에 붙이는 사건 번호가 수재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그러니까 참고인. 한다는데 수군요. 수사는 수사 제 162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입건이 돼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형제 해서 형사 제 몇 호부터 이렇게 해서 형제라는 제목을 붙이거든요. 근데 최강욱 변호사가 3번 받았던 거는 전부 다 수재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 번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기소했죠. 기소를 언제 했어요? 인사 발표하기 30분 전에 했어요. 30분 전에 했다는 것은 이 인사를 엿먹이는 거 왜냐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무원들의 검증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기소당한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떻게든 기소를 해서 최강욱의 옷을 벗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강욱이 사표를 내고 나가길 바랬겠죠.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죠. 최강욱은 군 검사 시절에 군 검사라 그래봐야 소령, 중령, 대령 중에 하나거든요. 군 검사 시절에 대장, 별내게 옷을 벗긴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럼 고기를 그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하면 최강욱 비서관이 옷을 벗고 나가서 거봐라 우리가 다 인사검증 엉터리였다라고 해서 이 인사 자체를 다 뒤집으려는 이 윤석열 사단의 주장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요. 저는 공수처 만들어지면 이 건 반드시 수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절차를 다 뛰어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언론이 어떻게 몰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SBS도 그랬고 언론이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항명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과 언론이 거의 한 몸으로. 근데 일부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조국 장관에 대한 공소 사실, 공소 내용을 보고는 발 뺀 기자들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발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처음에 오늘도 저는 KBS에서 김용남 의원하고 언쟁을 했는데 오늘도 만나셨어요? 두 분 진짜? 뵀어요. 예, 인연이 깊네요. 노회찬 심상정 이후로 예. 김용남, 예. 최민희 커플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베일집 배현정 이후로. 베일집 배현정. 그런데 장소팔 구춘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 그분들은 80대. 김한국 김미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같이 토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조국 장관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고 그 가족이 이 코링크 피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펀드 매니저 그 살인 사건. 내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조국 장관이 연루됐다. 파보면 이 연루돼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 사건을 뭐 하수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러면 뭐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다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공소장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사실인데 그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이 못 밝힌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검찰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검찰을 식으로 뭐라고 몰고 해야지. 가다가 예, 예. 이번에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은 완전히 공소장에 사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 예, 그렇게 된 상태이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피의자로 전환하려면 검찰청 법상 피의자로 전환하려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경 과정이 신고 없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서울지검장이 윤 총장이 기소하라는 계속 그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피의자 이제 신문조서 작성하고 그렇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 들으니까 그 밑에 부하 직원을 피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장 부장검사로도 피해 갔는데 이게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게 검찰총장은 지검장한테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검장이 그 밑으로 가야지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패스해서 지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을 위반을 한 그렇구나.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성윤 지검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항명이라고 했는데 검찰청법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 구분이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런 부당한 지시를 듣고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이의 제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소를 하면 되거든요. 기소를 하든 말든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결국은 그 지검장이 기소하지 말고 이 상황을 쭉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의 제기도 했다라고 부장차장한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 반에 인사를 발표하고 하면 보복이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30분 전에 하면 보복이라는 얘기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부장차장이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검찰청법의 정면 위반을 하는 행위고 저는 법무부 감찰국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감찰을 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감찰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고 그러니까 있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수사를 하는 것을 왜 청와대 수사를 하냐고 감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옳지 않거든요. 그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느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해진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 지검장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찰국에서 꼭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아니 그리고 생각을 더 합니다. 이상 뭐 수사할 거 없지 않나요? 아니 이상하죠. 수사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이 기소는 진짜 이상한 거. 이 사안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 누가 기소됐다 그럼 사람들이 연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엄청난 비리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느낌이. 예. 저산 100억대 뭐가 나와야죠. 그렇지. 청와대를? 청와대가 뭐 잘못했구만. 그런 약간 게 이런 아니고 아니, 인턴 핵심은- 증명서 한 장을 해줬냐 안 해줬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뭐 저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중앙지검장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한 이유도 대면 조사는 하고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피의자에 대한. 그 최강욱 비서관을 네. 불러다가 근데 예.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할 만큼 이게 급박하거나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예.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중앙지검장도 기소하지 말라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고 대면 조사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절차를 지켜라라고 했는데 4번이나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하라고. 네. 그래서 버티니까 그걸 우회해가지고 차장한테 지시해서 차장이 그 밑에 검사한테 지시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거 절차적으로 정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검찰은 출석 요구밖에 못하고 구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검찰이 정하고 싶으면 법원에 가서 영장 받아 구인 영장 받아서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 그때는 법원은 소환할 수 있겠는데 소환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왜 밟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사단인 거예요. 네, 그게 지검장을 사단이에요. 패스해서 사단이 움직인 것을 하나 왜. 법무부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법무부 발표를 보니까 일단 감찰은 할 것 같은데 윤석열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해놨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중앙지검 차장이 바로 상관인 중앙지검장의 그 지시를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기소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일단 감찰을 차장을 해보고 차장이 검찰총장의 지시가 명백한데 왜 윤석열은 감찰 대상이 아닐까? 법무부가 정면 충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지시를 한 거죠, 윤석열이. 저는 이게 좀 있다가 공소시효 때문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정경심 시효하고 무슨 공소시효 이건 시효하고 얘기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또 엉뚱한 논리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우리가 사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검찰의 하나회다. 윤석열 그 그룹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인데요.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패싱하고 차장한테 지시를 하고 차장이 부장한테 지시를 할 때 네. 이게 사단이 아니면 이 차장은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직속 그렇기 선거는,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먼저 감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차장이 감찰 결과 그 중앙지검장 패싱한 이게 항명이잖아요, 사실. 중앙지검장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윤석열하고 직접 얘기한 이 부분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저는 요 밑에서부터 감찰을 해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지금 뭐 사실은 지금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이 좀 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정리를 해야 되고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칫하면 총선이 무슨 검찰 총선 이런 검찰 상황이- 당하고 지금 다른 당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이런 수를 두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다른 수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요. 지시해가지고 네. 뭐 수사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신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무슨 자리에선가 연초에 뭐 재신임. 신년 자리에선가 신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저건 신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최동욱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발로 나가게 해야지 무슨. 아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지금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발로 나가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지나쳐서 부장 차장에게 명령한 행위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고 감찰하면 돼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1일에 저희가 이제 통과시킨 게 인권보호수사규칙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 최강욱 건 관련돼서 저는 한 번도 지금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나 전문 공보관을 통해서 어떤 내용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이미 법무부가 정해둔 규칙을 완전히 물러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0년대 초반에 학생들이 선생한테 두들겨 맞고 112에다가 핸드폰으로 전화 걸고 문자로 신고한 거 보고 세상 무너진다고 개탈했던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말세라고 지금도 그랬죠. 예. 검찰한테 이거 뭐 피의사실 공표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개탄하는 모양새가 그때 선생들이 애들 못 때리면 도대체 학교 기강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냐 그러네, 똑같은 그러네. 건데 예. 저도 지금 애들 키우고 있지만 애들 학교에서 지금 뭐 고등학교까지 한 대도 안 맞고도 학교에서 잘 다니고요. 학교도 굉장히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제는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빨리 배우고 빨리 태세를 전환해야 하고 태세 전환 못하는 사람들은 징계하고 처벌해야 돼요. 근데 좀 아까 박원석 의원이 염려하신 부분은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프레임 대 프레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진이에요, 여진. 뭐의 여진? 검찰개혁의 여진인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던 검찰은 지금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흔들고 그럼 이번 총선 때 자유한국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공수처 폐지잖아요. 네. 1호 공약이었다가 뭐 지원을 1호는 했죠. 아니지만 어쨌든 예. 공수처 폐지가 공약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공수처 폐지하겠다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최강욱 비서관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조국 장관을 그 유죄로 올가매는데 그렇다면 최강욱 비서관 이 건이 핵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예, 이건 어거지로 지금 엮고 있는 부분이라는 자기들 거예요. 인사 쿠데타 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 쿠데타의 과정에서 그건 이제 뒤에 얘기니까. 근데 인사 쿠데타의 과정에서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선 이게 프레임 전쟁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정의로운 검찰. 그림을 그리는 이걸 거죠. 예.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공수처법 그리고 직제 개편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도 사실 특수부 축소를 동의한 거잖아요. 그럼 말만 해놓고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가 어려웠던 것이 정권 제2인자를 검찰이 수사해. 그럼 이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렇게 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 프레임에 최강욱 비서관이 여러 가지로 지금 최강욱 비서관을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지금까지 쉽게 당하지 봤던 않을 사람들과 거예요.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모르는 것 겁나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비서관 자리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검란은 빨리 수습이 돼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검찰의 이 못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다 알게 됐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피로도가 높아져, 피로도.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그 꼼짝도 못하나 행정부 외청에 아니, 이게 이런 있잖아요. 아타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 명이 떠들면 사실처럼 된다고. 언론이 그게 많이 이제 떠드는 그 거죠. 예. 프레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어쨌든 이걸 가지고 종편이나 보수 언론이 뭐 떠들어대니까 결국엔 이것과 이것이 거의 비등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자기 본분을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검찰은 무슨 입법부,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구가 아니에요.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고 대통령의 그렇죠. 명령을 받는 맞습니다. 조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짓 보면은 굉장히 어줍지 않아요.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처럼 그런 독립 기구인 듯이. 근데 명백히 검찰은 행정부처인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고 그래서 문민 통제를 받아야 외청장일 하고. 뿐이고 맞습니다. 당연히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인사 명령이 됐든 무슨 명령이 됐든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개기면은 네. 정리해야죠, 저거는. 그렇습니다. 예. 기묘